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울산을 방문했네요. 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경제 관련 지역 방문의 일환이죠. 올해로서는 첫 일정이고, 울산이 매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 특히 제조업의 견인차인데 지금 상당히 예, 어렵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울산에 방문한 거죠. 가서 어떤 메시지를 오늘 내놨습니까? 키워드는 수소 경제였어요. 수소 전지차. 그렇죠. 아, 수소 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30년 수소차와 연료 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고용 유발 인원은 지금 10,000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 2030년 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의 산업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에 대한 대응이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짚어보면요. 경제 관련 지역 순방의 첫 회는 지난해 10월 30일이었어요. 전북 군산하고 경북 경주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예, 새만금에다가 예, 예. 기억하실 텐데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 8일 포항의 포스텍,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포항공대에서 열린 이제 1회 한러 지역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방사광 가속기를 둘러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방사광 미래 먹거리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세 예. 번째가 지난달 13일 경남 창원인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에 참석하면서 주력 제조업이 혁신돼야 된다. 기계 산업 같은 거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소 경제. 그 울산의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도 따라갔거든요. 네, 네. 가만 보시면은 점점 구체화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재생에너지나 방사선 가속기는 조금 약간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느낌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조업 혁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미 이제 현대차가 진행 중인 수소차에 대한 강조였단 말이죠. 그러네요. 이 다음에는 아마 충청권이나 전남권이 될 것 같은데 광주 전남권은 지금 이제 큰 이슈가 광주형 일자리 이게 네. 빨리 풀리면 아마 대통령이 바로 방문할 것 같아요. 예.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경제 행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방점은 확실히 경제였고 그리고 바로 엊그제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 초청해서 간담회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분위기가 과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간담회 분위기가요? 예. 어떻게 달랐는데요? 기업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음. 뭐 농담, 쓴소리도 있었고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실은 내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바뀐 게 아하하. 없다. 뭐 이런 예.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예. 기업인들이 이제 이런 아직 정치 권력 눈치를 사실 많이 보죠. 근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는 뭔가 조금 말할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 음.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요. 올해는 확실히 실적을 내야 된다는 압박이 강하니까. 그리고 이런 경제 행보는 뭐 야당이 비판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 이슈가 아니죠. 이도 일부 야당은 비판하죠. 기업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그게 뇌관이 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요. 예컨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방북단 일원으로 갈 때는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고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말하자면 재판 진행 중이니까. 예. 근데 최근에 청와대 갈 때나 또 총리도 얼마 전에 삼성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맞아요. 분위기가 바뀐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 이제 초고층 빌딩 짓겠다는 계획을 국토부가 묶어놓고 있었다가 사실은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도 없는데 풀렸거든요. 그렇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이제 차세대 플랜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세 축을 견지해 간다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지만은 결국 이제 돈 버는 게 기업이니까 기업하고 가까워진다는 시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런 비판 나오죠. 아까 제가 청와대 분위기 기업인들이 말 많이 했다 이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취임 초에 기업인들이 갔을 때는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뭐 남녀 고용 평등하겠습니다. 갑질 안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제는 뭐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이거 예.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주로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죠. 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인들이 오히려 힘이 생긴다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노동계는 점점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노동계를 향해서는 편치한 심사를 드렸는데 곧 노동계하고도 그 경제인들하고 모임처럼 그런 걸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산업 정책 드라이브가 좋은 결과를 내고 뭐 기업이 고용 많이 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화되고 그러면은 다른 말이 없을 건데 음. 결과가 안 나오면은 결국 또 재벌 대기업만
좋은 일 시켰다. 위기에 득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바뀌다. 그렇겠죠. 그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산업 정책이 아주 잘 된다고 해도 수도 경제가 6개월 만에 되는 거 아니고 1년 만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금방 나오긴 어렵다. 그렇죠. 이게 문제네요. 그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